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27번째. 질주하는 욕망의 여자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석 PD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처럼 여성들의 욕망에 관해서 네,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 조플린,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가수죠. 어쨌든 여성들의 보컬들에서 굉장히 독특한 보이스를 보여준 최초의 그 가수기도 하죠. 그래서 제니스 조플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그 신디 로퍼도 있기도 하고, 또 제퍼슨 에어플린의 가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 가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미 와인하우스부터 이렇게 쭉 계보가 있는데, 그런 처음에 그런 독특한 보이스를 보여줬던 제니스 조플린의 썸머 타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sh are jumping now. Hey, the cotton Lord, cotton's high. Lord's high. Your daughter's rich, and your mom's so good looking, babe. She's looking good now. Hus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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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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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cry. Don't you cry. One of these mornings, you're gonna rise up singing. You're gonna spread your wings, shout and take to the sky. Love the sky until the morning, honey.
Nothing's going to harm you now.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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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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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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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on't you cry. 네, 제니스 조플린의 썸머타임. 이거 제대로 이거 헤드폰으로 듣는데 네. 대단한데요. 서라운드로 이렇게. 네. 오늘 노래들이 다 이제 여성 가수들 중심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다 아마 제니스 조플린 또 다음에 신드로퍼인데 저 신드로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의 네. 음색이나 보이스 컬러가 굉장히 좀 뻔하지 않은 그런 색깔들을 담고 있는데 제니스 조플린은 뭐 너무 다양한데요. 이 썸머타임이 여름이라는 뜻, 네. 여름의 시기를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서 참 새롭게 들리네요. 이 당시 제니스 조플린과 또 짐 모리슨이 있었죠. 남성 가수에는 짐 모리슨, 여성에는 제니스 조플린. 근데 둘 다 안타깝게도 일찍 네. 요절을 했죠. 참 이상하게 그런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죽어요, 그죠? 여기 이제 이따가 에미 와인하우스도 얘기하겠지만 에미 와인하우스는 네, 되게 일찍 죽었죠. 맞습니다. 네, 참 아까운 가수들이 빨리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영화에서 다뤘던 그런 욕망, 여성들의 욕망 그런 중심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영화 두 개, 아우바디랑 종이다를 중심으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아우바디는 보신 거죠? 네. 바디 종이다는 못 봤더랬죠. 종이다는 보다가 말았습니다. 아, 보긴 봤어요? 보다가 시간이 안 돼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개는 조금 영화 개봉할 때도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의 장면이 아주 되게 인상적인 영화라서 끝을 봐야지 마무리가 되는 영화이기도 네, 합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우바디도 사실 독립영화 형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저도 크게 기대를 안 해봤다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아우바디? 일단 이 영화도 보기 전에 개봉할 즈음에 어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지 대강 이렇게 줄거리는 접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뛰는 걸 소재로 한 영화가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 안에서 뭐랄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그 마지막 부분까지 유지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영화의 딱 그 중간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그동안 좀 펼쳐놨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보여줄까 하는 그런 의문 혹은 내지 좀 호기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사실 더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더 인상 깊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또 주목했던 게 이제 제가 이 원고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참 몸에 대한 관심이에요. 몸을 네.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 영화를 또 맞물려서 같이 맞물려서 또 얘기했던 영화가 백인의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몸을 굉장히 좀 홀대하며 살아왔거든요. 네네. 학대하며 살아왔던 시대잖아요. 그 정신력으로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화를 구축해왔고 네. 뭐든지 정신력이면 승리한다. 최근에 제가 뭐죠? 축구하는 영화, 여성들이 축구하는 영화 뭐죠? 축구하는 영화요? 예. 다큐. 저기 그 골 때리는 골 때리는 그녀들. 네. 예, 그 영화 볼 때 사실 영화가 아니라 TV 프로그램 볼 때 난 되게 좋았던 게 그동안 여성들이 몸에 대해서는 계속 미용의 관점으로만 보고 또 어떤 미의 관점으로만 취급해서 뭐 근육질의 그런 몸들은 굉장히 좀 거부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계단도 안 올라가려고 하고 등산도 싫어하는 게 이제 알베를까봐 싫어하고 그런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그런 튼튼한 몸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많지는 않았고, 근데 이 아워바디에서는 서서히 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삶의 변화에서도 특히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영화라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 골 때린 그녀에서는 솔직히 저는 되게 불편했던 장면이 그 모델 팀 있잖아요. 모델 팀에서 이제 그 누구죠? 아, 이제 모델들이 그 이제 축구를 하는데 팀이 되어서 축구를 거기 하는 거죠. 그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모델 이름이 뭐죠? 한혜진 씨요? 한혜진. 네. 근데 그 뭐가 있냐면 한혜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근대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 몸을 네. 홀대했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신력을 강조하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한일전 하면 뭐든지 정신력으로 그냥 죽자사자 달렸던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몸을 굉장히 홀대받고, 그래서 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나중에 몸이 망가지는 게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어떻게 낙작같이 뭐 1등을 하거나 혹은 승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몸이 엄청 망가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력이 좋아서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망가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연골이 안 좋아지거나 대부분 특히 야구 선수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인의 명예나 저긴 했지만 개인의 그런 육체는 굉장히 확대받으면서 살아왔던 거라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특히 모델이라는 직업군 때문에도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산업화 방식의 그런 걸 얘기할 때면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랑 그 나중에 백인의 사랑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백인의 사랑도 보면은 주인공이 되게 무기력했던 주인공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네, 네. 눈빛도 달라지더라고요. 변하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막 정신력으로 뭐든지 자기를 극복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어떤 슬럼프나 자기의 그런 다운된 걸 바꾸기 위한 건 가장 좋은 건 운동이에요. 정말. 그 영화가 또 그 어떻게 보면 원톱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도 사쿠라인가요? 그 예, 배우가 그쵸. 우리나라 사실 그 배우가 정말 활동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들어와서 인상 깊게 조금 이제 관객들이 보기 시작한 영화가 그 배우에 대해서 아마 그 영화랑 저기죠. 어느 가족인가요? 어느 가족. 네, 거기서도 되게 인상적인 연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되게 괜찮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Girl Just Want Have Fun. 신디 로퍼의 노래입니다. When I'm the fortunate ones
네, 신디로퍼의 Girl Just Want Have Fun을 들어줬습니다. 신디로퍼 가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고요. 네. 80년대 대생 가수지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목소리예요. 느낌도 되게 카랑카랑하면서도 되게 개성이 담겨 있고, 이 사람 초창기 앨범 옷도 그래요. 옷도 패션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번에 선곡한 노래들이 다 뭐랄까요, 좀 활기가 넘치고 약간 재기발랄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가수들도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앨러니스 모리셋부터 크랜베리즈, 에이미 와이너하우스 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만 모았고요. 특히 신디로퍼는 네. 그 사람의 그런 목소리나 저기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이기도 했고, 게다가 사실은 이따가 마돈나도 나겠지만, 마돈나랑 사실 경쟁 관계였는데 뭐 마돈나가 더 승승장구하긴 했지만, 마돈나는 훨씬 더 그런 이벤트가 좀 강해서 더 인상적이기도 했고 했지만, 신디로퍼도 좀 아쉬운 가수기도 해요. 좀 더 그 개성적인 그 목소리를 더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지금은 이제 뮤지컬 제작이나 그쪽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킹키부츠인가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뮤지컬인데, 그걸로 되게 그걸로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성운동에도 또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시청자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신디로퍼 노래들, 초창기 노래들 굉장히 좋은 노래들 많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그 아우바디 장면을 보면 처음 장면에 이제 수험수 책장을 덮죠. 자영이.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 친구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 거죠. 10년 만에 결정이고, 이게 습관적으로 혹은 강박으로 펼쳐놨던 공무원 수험서를 덮는 데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사실 덮을 수는 없었죠. 네. 1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용기도 없었고. 사실 그 영화에서 정확하게 묘사된 건 아니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나 공부를 안 했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그 어떤 무기력한 삶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공부했던 거죠. 네. 뭔가를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의 느낌을 못 받기도 하고, 네. 또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제 친구들도 대학교 친구가 한 20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친구가 있어요. 20년 넘게요. 20년, 네. 10년 이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게 바랐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쪽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욕망이 작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아마 자영도 아마 그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한 건 그 한강 둔치에서, 그죠? 그 달리기를 하는 네.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 현주를 보고 나서였죠. 서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책장을 덮은 이후 주인공 자영은 현주 뒤를 따라 달리기를 같이 하죠. 근데 이제 자영의 매니저나 다른 엄마는 되게 안 좋아하죠. 다그치죠. 너 왜 공부하느냐고. 네. 하지만 자영은 이번에 굉장히 단호하죠. 그래서 거기서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 보면 그 추리닝 장면이 있어요. 네. 그죠? 헐렁한 바지, 그리고 옷, 몸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사실은 오랫동안 그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몸을 학대한 거죠. 그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몸을 학대해 왔고, 그래서 동시에 몸을 학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심적인 위축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몸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몸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저 사람의 상태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몸을 보면은 저 사람이 다운돼 있거나 볼 수 있는 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적절한 몸이 있고 하는데, 저건 약간 안 맞는구나 하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의식을 이제 뒤처지게 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자영도 아마 그 순간 느낀 거겠죠. 네. 내가 이 뭐랄까 좀
게을러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좀 다운되어 있구나를 좀 알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에 대해서 음, 사실 공부나 경쟁이나 이런 음. 것들을 하다 보면 영화 속에서 음, 몸에 대해서 이게 좀 소홀히해지는 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순간에 음. 현주라는 또 인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몸을 자각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노래 크랜베리즈 몇 년 전에 그 배우 아니 이 가수가 돌아가셨죠. 아일랜드 출신의 크랜베리즈. 이 배우의 이 가수의 목소리도 되게 독특해서 되게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자, 좀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크랜베리즈의 좀비를 들어보셨습니다. 크랜베리즈 아는 네, 크랜베리즈는 알고 있습니다. 노래는 아직 들어본 건 없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중경사님에서 그 드림즈 있죠. 아, 이게 크랜베리즈 노래네요. 네. 네, 맞네요. 아니, 거기서는 이제 네. 왕정문이 불렀는데 네, 네. 알죠.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즈 투 마이 패밀리라고 뚜뚜르뚜 아, 그것도 저기요. 그러네요. 예, 많아요. 사실 문화에 많이 녹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좀비도 사실은 반전을 주제로 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 하여튼 뭐 폭탄과 총들이 싸우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되게. 이제 어떤 히피 시대 때 어떤 아니 히피 시대는 아니고 네. 이 아일랜드가 특히 이제 북아일랜드가 그런 내전 나름 내전도 있었고 네, 그 네, 분쟁이 많잖아요. 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희생되고 막 유괴가 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 가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1984년 MTV 시상식에서 이제 마돈나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시상식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서 마돈나가 등장하는데 그때 마돈나의 퍼포먼스가 이제 그런 기독교 바탕의 보수적인 미국 사회잖아요. 네. 많이 흔들어 버려요. 이게 84년이면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웨딩 드레스를 입은 마돈나가 네, 네. 하여튼 순결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너무 뻔하기도 해요, 솔직히. 참 왜 여자들은 꼭 흰 옷을 입고서 그런 순결의 상징처럼 보여드는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상징인 하얀 웨딩 드레스를 만든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 위를 뒹굴어요. 게다가 거기다 가터 벨트가 채워진 허벅지가 화면에 드러난 순간 시청자들이 경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사실은 이제 그런 성적 욕망에 대상했던 여성이 성적 주체로 바뀌는 분기점.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마돈나를. 네. 그래서 저는 한때 이제 마돈나의 퍼포먼스를 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걸 꾸준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면 나중에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음악과 공연으로 그동안 손가락질 받았던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성적의 욕망의 주제로 살린 메시지를 함께 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짧은 역사 쪽에서 필요했던 건 마초 중심의 남성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문화는 어쩌면은 그런 불평등한 그 젠더 사회를 표현하는 문장이기도 했고요.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을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장이 동호 반복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미디어 그런 TV에서도 보면은 차문을 열어주는 매너를 친절함으로 통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차문을 못 열 정도로 여자들이 힘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마치 매너로 가정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친절이 아니고 그 종속 관계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종교와 가족주의는 여성의 욕망을 차단하는 바리케이트이기도 했어요. 가족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 가정, 자녀를 챙겨야 되고 남편을 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동안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단죄는 되게 여성에 비해 가혹하지가 않았어요. 남자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정도였지만 한때 그 유부녀였던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제 유부남과 재혼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스웨덴의 극문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타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9년은 되게 험난한 배우의 길을 걸어요. 그 상대방 남자는 뭐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뭐 상관없이 살게 했지만 아마 그게 감독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탈리아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었는데 빅토리오 데시카인가? 빅토리오 데시카요? 그 감독이었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큰 무리 없이 살았는데 잉그리드 버그는 되게 어렵게 살죠. 그래서 그 잉그리드 버그가 그 감독 사이에 난 여자 배우가 있거든요. 영화 백야에서 나왔던 배우인데 기억이 바로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조실함과 순결을 강요했던 여성들이 이제 마돈나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대중문화나 보면은 네. 되게 파격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순결이나 특히 이제 전에 한번 저 봤겠지만 그 다음 친구는 어디에 봤겠지만 그 뭐죠 그 성병에 네네. 대한 부분도 네.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죠. 주지사가 매독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교육도 없이 그냥 애들한테만 네네네. 이제 순교를 강조하기 네, 때문에 그죠. 기억납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임신율도 되게 높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답답했던 나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돈나는 잘 알고 있죠. 네, 마돈나는 압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네,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음, 뭐랄까요,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음. 어떤 좀 욕망을 이렇게 좀 내뿜는 것을 뭐 우리는 스스로 좀 밝힌다라거나 뭐 이런저런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건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자, 노래 한 곡 엘라니스 모리셋의 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he biggest silverhead, been undeniably jealous. I have been loud and pretentious. I have been utterly threatened. I've got uncanny for my self-interest.
네, 엘레니스 모리셋의 원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가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이 가수가 캐나다 출신의 가수인데요. 댄스 음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모던 락으로 변신한 가수고요. 이거 아마 마돈나가 좀 키워줬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네.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 가수의 그 땡큐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거기는 완전히 올루드로 나와요. 와. 되게 뮤직비디오에서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야한 그 올루드가 아니라 되게 파격적인 느낌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그걸 퍼포먼스 당연히 그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뭐 보여주기 선정적인 그 퍼포먼스가 네네. 아니라 제대로 그런 걸 예술 행위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뭐죠 그 뭐라 하지 그 몸으로 보여주는 그 무슨 행위라 하죠 그 전위 예술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보여줬던 네. 거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아웃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네. 그 자영이 이제 상사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상사요. 예, 그죠.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영이 이제 직장인들에게 네. 되게 오해를 받죠. 제가 좀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를 유혹하는 장면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얘가 네네. 저게 상사를 유혹했구나. 그래서 자영의 그런 욕망이 왜곡되죠. 근데 자영은 사실 순수한 욕망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냥 저 상사와 자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 욕망이 왜곡돼서 전달이 된 거죠. 네네. 제가 승진하기 위해서 했겠구나. 그래서 자영이 직장을 그만두죠. 왜? 자기 욕망이 왜곡돼서 전달되니까. 자기는 그냥 순수한 욕망으로 한 거고, 그죠? 네네. 물론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니까 그래 나도 그럼 너 당신을 뭐랄까 그런 성적 대상으로 난 삼겠다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성이 어떤 신분상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건 기존 영화에서 자주 봤던 방식이에요, 그죠? 네네. 흔하게 여성들이 신분상수를 쓴 도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뻔하게 너무나. 그래서 여성이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은 파무파탈이나 걸크러쉬 혹은 여장부르 방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저는 약간 기만전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로 여성들을 주체로 보는 방식이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서 파무파탈 같은 게 굉장히 마지막에 비참하죠. 그런 강력한 반동을 보여줬던 여성들은 마녀사장의 제물이 되거나 특히 그 중세 시대엔 그랬죠. 워낙 단명하거나 허난 사람과 에밀리 디킨슨의 경우죠. 에밀리 디킨슨의 그런 삶을 보여준 영화는 조용한 열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젠데 권력의 그래프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돈나의 음악과 춤은 어떤 판바탈로 가는 태행이 아니라 여자도 욕망의 주체이면서 성적 주체라는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무파탈에 보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기도 해요. 과연 판무파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그런 방식을. 네. 네. 그래서 이 아우바디라는 영화는 사실 처음에 보고 나서는 약간 의문 부호가 뜨는 생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생각을 곱씹다 보면은 영화를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육체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여성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여러 여성들이 나오는데 좀 특이했던 캐릭터는 오히려 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변도 바뀌지 않는 하나도 그치. 바뀌지 않는 특이한 건 아니고 뭐 그냥 네. 고정 그런 기존 어머니들이죠 뭐. 네 그런데 사실 그 거기에 좀 대응해 나가는 주인공의 태도가 영화 자세히 보시면 바뀌어 나갔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처음에 고시를 이제 그만뒀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또 반대로 이제 자영의 자기 식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좀 전략 나야지 탈출구를 좀 찾는 그런 대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다시 보면 또 흥미로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래 You Know I'm No Good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eet you down
to meet your chips and bitter. You say when we married, 'cause you're not bitter. There'll be none of him no more. I cry for you on the kitchen floor. I cheated myself like I knew I would. I told you I was trouble. You know that I'm no good. Sweet reunion, Jamaica and Spain. We're like how we were again. I'm in the tub, you on the sea. Lick your lips as I soak my feet. And then you know this little carpet burn. My stomach drop and my guts churn. You shrug, and it's the worst to truly stuck the knife ever. I cheated myself like I knew I would. I told you I was trouble. You know that I'm no good. I cheated myself like I knew I would. I told you I was trouble. Yeah, you know that I'm no good. 네, 에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을 들어보셨습니다. 아, 이 에미 와인하우스 너무 안타까운 가수예요. 네. 근데 20대의 목소리예요, 이게. 네, 20대 요절을 했던 네. 안타까운 가수였죠. 이 목소리가 20대의 목소리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년에 나올까 말까. 그래서 아델이 그 다음을 네. 갭을 이어가지만 목소리가 정말 차이가 나죠. 되게 안타까운 가수이기도 하고. 네,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해지는 게 마지막에 마돈나의 노래를 들어야 돼서 그거까지 꼭 들어보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시다 다이아치 감독의 종이다리거든요. 네. 그 요시다 다이아치 감독은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두는 영화의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그 감독의 후속작이 네. 종이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키리시마가 동아리 이 사람의 성장 보통 영화는 성장의 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두는 약간 의식의 성장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 종이다리는 사실 욕망의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여기 리카죠. 리카는 주부로 살다가 평범한 주로 살다가 은행에 비중이직이 돼요. 근데 아내가 그런 직장에 들어간 거를 남편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냥 용돈벌이나 하라. 그 정도 수준으로 본 거죠.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는 돈의 맛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행령의 범위가 넓어지죠. 젊은 남자를 사귀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그 영화들 보면 그 남자를 사귀면서 그게 되게 크게 벌어지는 걸 하지만 이 영화는 사실은 그냥 지엽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행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벼랑 끝을 물리죠. 그래서 은행 그 마지막 그 벼랑 끝을 물리던 시점에 그 되게 모범 사원인 선배 스미 유리코가 마주삽니다. 그래서 유리코와 이제 긴 대화를 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된다. 뭐 너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다 하다가 순간 이 주인공 리카가 긴 대화를 하고 나서 의자로 사무실 의자로 박살냅니다. 사실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스포일러에 가까운 건데 그게 되게 여기 핵심입니다. 유리창을 박살내고 스미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같이 갈래요?
하고 손을 내밀어요. 근데 스미 유리코가 잠시 흔들립니다. 그 모험 사원인 스미 유리코가 네. 밤 한 번 세우지 못했던 사람이 하지만 뭐 그 잠시 흔들리게만 할 뿐이죠. 그러면 리카는 바로 유리창으로 달아나고 이어지는 쇼트는 뭐냐면 아침 회의하는 직원들 사이에 있던 스미 유리코예요. 유리코의 얼굴이 보이고 그다음에 스미 유리코의 시선이 유리창을 향하고 유리창으로 다가간 카메라는 치앙마이에 있는 리카로 넘어가는 쇼트가 나오거든요. 치앙마이요. 예, 치앙마이에 가 있는 거죠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요리코도 자기도 그런 욕망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냥 꿈만 꿀 뿐이지 결국 하지 못한다는 거 혹은 바람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단의 마무리가 되게 신선했어요. 보통 욕망을 표현하고 쫓아가는 순간 되게 타락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기존의 결말들이 되게 계몽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특히 파문파탈의 최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게 해피엔드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파문파탈이나 걸크러시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런 제작진들이나 남성의 권력들이 그걸 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문파탈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들을 되게 굉장히 뭐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교묘하게 조롱하거나 학대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발을 디뎠지만 리카는 욕망의 끝을 보고 싶었고 그 감독은 이런 리카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리카를 끝까지 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은 파멸이라는 공식의 허들을 뛰어넘게 하는 저는 감독의 놀라운 성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여성 캐릭터에게 욕망을 질주를 허용한 영화는 본 적이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뭐가 있었을까? 최근에 바람난 가족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바람난 가족도 보면 네. 그 남편한테 너 아웃이야. 감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네. 바람도 피우죠 이 여자도. 네네네. 그런 것들은 정말 욕망의 질주를 보여준 영화기도 하죠. 저는 나를 찾아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나를 찾아줘. 네네네. 그죠. 저기 데이비 린치 감독의 데이비드 핀처. 핀처 감독이 맞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크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죠. 없어요. 네. 나도 데이비 핀처의 나를 찾아줘.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다 2000년도 이후에 좀 영화들이긴 하네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주인공 리카의 몸에 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영화 종이달의 다른 포스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쩌면 여성들이 타락하지 말라는 계몽 포스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악한 일본의 젠더 감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포스트만 보면은 이제 저것은 어떤 좀 여성의 돈에 대한 욕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 탈선이다. 약간 이런 근데 느낌으로. 저는 네네. 이 감독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치앙마이까지 가게 되는 이걸 보면서 그래. 어쨌든 자기 욕망의 끝을 한번 보고 싶은 그리고 그러니까 남성들도 보면은 그런 욕망의 끝을 위해서 파멸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성공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런 마무리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개몽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지만 이거는 나는 그게 아니라서 너무 신선하게 되게 좋았습니다. 예.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이건 되게 설명만 들어도 정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홈업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이걸 최근에 봤던 뮤직비디오인데 마돈나는 정말 몸의 건강함이 막 뿜어나와주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 그 사람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약간의 그런 약간 복장이 댄스하는 복장인데 요가하는 그 무슨 복장이랄까 운동복 같은 복장인데 네네. 거기에 몸에 보이는 그런 힘들이 에너지가 막 보여주는 그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시면서 어쩌면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이 막 이렇게 가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근육질의 몸도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몸으로 적극적인 그런 여성의 어떤 주체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서 헝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의 헝업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ime goes by so slowly. Time goes by so slowly. Time goes by so slowly.